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청년의 희망을 잇습니다. 희망이은 프로젝트.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CEO 특강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크로노그래프 김동호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로노그래프의 김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우리 이제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면 정식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저희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이 게임, 데이터, 컨텐츠를 잘 버무려 가지고 이 학습 도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바타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쉽게 말해 아바타 교실입니다. 이 선생님 아바타와 학생 아바타가 이렇게 만나 수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채팅도 하고요. 포스트잇으로 아이데이션도 하고 퀴즈도 풀면서 랭킹까지 매기게 됩니다. 마치 실제 수업하고 똑같죠. 특히 익명의 아바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을 내기가 쉽습니다. 선생님 아바타, 학생 아바타가 상호작용이 아주 쉬운 교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뿐만이 아니고요. 대면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방금 다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정말 게임처럼 사실은 흥미진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게임처럼 보이니까 학습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예, 실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학습 효과가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바타로 직접 채팅도 하고요. 포스트잇도 만들고 퀴즈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주도적인 학습이 되다 보니까 과정이 푹 빠져서 학습 효과가 오히려 좋다고들 말씀들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종식되지 않을까, 종식이라는 말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대면 학습 툴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더 그 활용도가 예전 같지는 않지 않을까?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팬데믹은 이 온라인 도구 개입에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두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가 컸고요. 실제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체감한 학습자들은 팬데믹이 끝나도 이 효과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1대1로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비대면 학습 도구가 적절히 개입을 해줘서 오히려 대면 수업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동안에 이 온라인 학습 도구가 학생 한 명을 관찰하고 데이터로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준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학습 툴을 대면, 비대면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고정관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무식했네요. 예. 네, 몰라겠네요. 예. 네, 앞으로 기대가 엄청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CEO 특강이다라고 하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창업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 창업하시면 두렵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창업을 할 생각이 단 1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해 이 경제적인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꿈도 꾸진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떠한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신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시작해서 또 네이버로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가가 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이 본능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라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이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적인 이 안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같이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활동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변리사도 만나고 엔지니어도 만나고 디자이너도 만나고 세무사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점이 조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안 했으면 제가 아마 교육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동호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사업이 정말 이런 면도 있었어. 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대표님, 그리고 사실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좀 힘드셨을까요? 사실 대체적으로 힘들고요. 네. 그 중에 좀 힘들었던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 때부터 힘든 순간들을 함께 겪어온 팀원들이 떠나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떠나갈 때 회사가 자신이 떠나고 난 이유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을 알고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또 한동안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친절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사실 교육 사업은 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저를 지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도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사람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다라는 말씀이 조금 가슴 찡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화이팅 하실까요, 대표님? 그럼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은 요즘 빅데이터 시대다, 데이터 시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크로노그래프도 사실은 이 데이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면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는가 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에서 데이터는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학습 효과 그러면 시험 평가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되고 나면 이미 늦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낮아지기 전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터로 학습자의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다가 성적이 떨어지기 직전에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한 가지 예로 오답 예측 AI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틀릴 문제라고 예측을 해서 알려주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집중력이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알림을 줍니다. 평가되기 전에 학습자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이 크로노그래프를 알았다면 저는 전교 1등 할 수 있는 거였죠.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저희가 CEO, 이렇게 대표이사님들을 모시고 나면 저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어떨까 엄청 바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사장님인데 엄청 막 좀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거야 싶기도 한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새벽 4시 정도에 기상을 합니다. 커피 내리고 고양이
밥 주면서 쓰다듬어 주는 게 제 루틴인데요. 새벽 4시에 기상하신다고요? 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정말 오해시고요. 오전 9시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 시간대는 팀원들과 소통하고 결정 내리고, 고객사 팀 미팅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외 다른 업무들이 연속이다 보니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해야 될 일 중에 미래를 구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기 힘들어가지고요. 시간을 찾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정말 그렇게 시간을 나눠서 할애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오해십니다. 네. 오해인가요? 네. 네, 아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나도 저런 크로노그래프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로노그래프가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인재상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통통한 인재,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통통하신 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사내에서는 소통이 잘 되시는 분, 그럼에도 밖에서는 실력이 통하시는 분,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통한 인재를 추구하는 이유는 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좀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고집을 피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통통한 인재, 그래서 원합니다. 네. 역시 우리 주식회사 크로노그래프도 통통한 인재, 소통에 능한 인재가 인재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분들께서도 소통이라는 점 꼭 명심하셨다가 평소에 본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리고 비전공자이신 줄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예. 어떻게 또 이 전공도 아니신데 IT 에듀테크 기업을 또 창업하시게 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전공자인데요. 개발자를 조금 귀찮게 하는 대표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실 개발자들 귀찮게 물어봅니다. 이 개발자들은 아마 제가 대표라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컴퓨팅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데이터도 눈에 보이고 알고리즘도 눈에 보이고 UX, UI도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자들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사실은 저도 비전공자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그 에듀테크 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이유는 에듀테크잖아요. 그래서 테크도 중요하지만 에듀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변하는데요. 이 에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이라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역사로 따지면 기술보다는 교육이 오래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서 케미를 일으켜야만 에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사실은 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자꾸 생겨서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비전공자가 창업도 할 수 있다면 비전공자가 저는 IT라든지 또는 뭐 공대 출신이 아니지만 우리 에듀테크 기업인 크로노그래프에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실제 근무자들 중에 비전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단기 교육을 받고 오셔서 코딩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소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초 지식을 갖고 있되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 함께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통통한 인재. 네. 통통한 인재.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어쩌면 가장 힘이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대표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외롭다라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저는 혼자 잘 노는 편이어서 외로운지는 잘 몰랐습니다. 또 한편 밤낮 가리지 않고 제 하소연을 들어주는 오래된 동료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하게 될 때 공동 창업을 개인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는 건 내 동료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창업한다라고 하면 동업은 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네요, 대표님. 네, 저는 오히려 혼자 하는 창업은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 융복합 시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럼 전기도 알고 자동차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IT, 통신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 팔 수 있는 마케팅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이 한쪽 역할밖에 못하고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다른 쪽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시대적으로는 공동 창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해외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공동 창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좀 크죠. 네. 지금 뭐 키워드는 저희가 공동 창업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목인 것이 취업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도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소통이랑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 재력 혹은 학력 그리고 경력, 실력 보통 네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들 하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노력 이렇게 부릅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게 되고요.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경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나면 그때 학력은 생기진 않는데 이 재력이라는 것들도 서서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위치가 어디서 출발선을 긋고 있는지를 한번 저는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알 수 있다면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다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우리 한번 크로노그래프 김동호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